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고전 속에는 변화에 대처하는 처방전이 숨겨져 있다. 천하제일의 김한술, 출세를 위한 최고의 수단, 세계 제일의 심리서, 최고의 비즈니스 지혜라는 별명을 가진 36개. 36개는 군사 모략이 36개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모략을 비유했을 뿐이다. 36개를 6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체계를 잡은 것이 특징이다. 역대 병법서를 비롯해 다양한 전적에서 전략 전술의 정수들만 추출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체계를 잡았다. 손자병법이 인생 처세의 이론서라면 36개와 백전기략은 세부 지침서와도 같은 책이다. 36개는 어려운 병법서에 그치지 않고 알기 쉽게 각 항목마다 삼국지 사례와 경영 사례를 소개한다. 손자병법, 백전기략, 36개. 군사전략가는 물론 최고 경영자라면 평생 머리맡에 두고 읽어야 할 3대 병법서. 백전기략과 함께 읽으면 언제 어디서나 백전백승. 군사전략가와 최고 경영자, 나아가 모든 사회인의 필독서. 창의 출판사에 36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수입니다. 36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활용하는 대단히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전략서입니다. 더더군다나 36개의 계책들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보게 되면요. 주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자, 그 다음에 역사책인 사기,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고전에서도 추출하긴 했습니다만은 심지어는 연극 대본, 그리고 시, 이런 데에서도 추출을 해가지고 아주 간명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또 가슴속에 팍팍 박힐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18개, 즉 공정계 가운데 제일 마지막 개인 제18개 금적 금왕도요. 두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의 시에서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 36개를 종합한 작자는요, 저자는요, 이 주변 상황에 퍼져 있는 다양한 전적들을 수렴하고 또 전부 다 검토한 끝에 아주 쉬우면서도 간결하고 명료한 계책들을 추출해낸 겁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외워서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다. 금적 금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을 잡으려면 기왕이면 왕을 잡아라.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이왕 잡으려면 우두머리를 잡으라는 얘기죠. 옛날 전투에서는 지휘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을 공격해가지고 우두머리를 잡는다면 그 전투는 거의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적, 금왕, 적을 잡으려면 우두머리를 잡아라. 먼저 역사적인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당나라 숙종 때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군의 우두머리인 윤자기와 당나라 조정의 장수인 장순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장순이 윤자기의 군대에 기습을 가합니다. 적장의 깃발을 바라보고 장순의 군대가 돌격해가지고 윤자기의 군대를 대파합니다. 장순은 윤자기를 잡아야 되겠는데 윤자기 얼굴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계책을 내냐 그러면요. 화살을 쏘는데 화살 촉이 없는 쑥줄기, 그러니까 맞아도 상처도 나지 않는 이 쑥줄기 화살로 상대를 공격을 합니다. 고의로, 일부러. 상대가 보니까 화살이 날아와서 맞았는데 상처도 나지 않거든요. 보니까 쑥줄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화살이 떨어지는 것다. 무기가 떨어졌다. 이건 우리가 이제 반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얘기를 해서 얼른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적장인 자기 장수인 윤자기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을 장순이 보고는요. 아, 윤자기가 저기 있구나 확인한 다음에 일제히 진짜 화살로 공격을 해가지고 부장인 남재윤이 윤자기의 눈을 맞추고 결과적으로 적장인 윤자기를 생포하는 그런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적 금왕했죠. 적을 잡되 우두머리인 윤자기를 생포하는 그런 재미난 사례를 남겨놨습니다. 경영 사례를 보게 되면요.
영국에 유학하고 있던 왕강이라고 하는 중국 유학생이요. 학교가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학교가 불편해요. 돈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학비를 벌든지 뭐 생활비를 좀 벌어야 되겠는데 아르바이트도 힘들 만큼 주위 환경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느 날 같이 온 중국 유학생 하나가 푸념 섞인 목소리로 여기서 중국 음식, 즉 우리나라 음식 제대로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여기가 뭐 중국 음식 비슷한 건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 맛이 하나도 안 난다. 라고 하면서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에서 왕강이 힌트를 얻어가지고요. 자기가 같이 유학 온 학생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유학생의 집이라고 하는 정통 중식당을 개점을 하게 됩니다. 중국 유학생들에게 중국식 식당이라고 하는 개념을 끌어내므로써 이거는 금적금왕 사례가 여러분들 저게 뭔 금적금왕이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은 오늘날 경영에 있어서 금적금왕은요 상대편 경쟁자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즉 지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라는 의미로 현재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내 상품이나 또는 내 경영이 가장 씨가 맥힐 수 있는 정확한 지점을 선택하는 것을 금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잡으려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내 상품이 팔리거나 내 상품이 홍보될 수 있는 지점 공략, 이게 금왕입니다. 그래서 왕강이라고 하는 유학생은 같이 온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정확한 지점을 공략한 것이죠. 이 유학생들을 위한 중국식 식당을 끌어내므로써 금왕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36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그 창조적인 기회와 창조적인 전략을 창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36개의 계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양하게 조합하다 보면은 무한대의 전략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정보의 위치와 정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강이라고 하는 학생이 정보를 파악했지 않습니까? 이 외딴진 위치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함으로써 즉 정보의 위치와 정도 자체가 지식이자 부와 직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정보는 근본이요 상품은 뿌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의 근본을 잡아야만이 즉 금왕해야만이 비즈니스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는 적장을 잡기보다는 상대의 주력을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말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문제와 모순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정보력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인생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핵심 문제를 파악해서 그것을 해결하게 되면 나머지 문제가 절로 따라서 해결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금적금왕은 바로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활용하라라고 알려주는 좋은 계책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